민서의 5분 책방. 오늘 궁금한 게 많은 사춘기 너에게란 책을 민서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책은 뭐 줄거리라는 거 없이 그냥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춘기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문답법으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은 민서가 사춘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이 이걸 읽으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이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봤는데 이거하고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 두 가지 책 중에 어떤 걸 더 13살 또래 친구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이 책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뭐 그냥 뭐 둘이 다 비슷한데 여긴 남자 결도 나오고 여자 결도 나오니까. 이거 보면은 한국인이 쓴 건 아니잖아요. 다카시 레나라는 사람이 감수했는데 이게 좀 문화적 차이라든가 뭐 일본 사람이라서 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언어적인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이거 읽어봤는데 이게 좀 그 신체적인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춘기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거하고 성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루하거나 뻔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민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런 정도의 책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민서는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거 해봤죠?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네. 어떤 점이 도움이 됐어요? 그냥 뭐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남자 여자애가 같이 성교육을 받나요? 뭐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같이 받는.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른들의 성생활 이런 것도 얘기해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변화, 그다음에 뭐 생리했을 때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거. 선생님 이 책 읽고 좀 아쉬웠던 게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거 있잖아요. 네. 사춘기 호르몬이나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감정이 막 기복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뤄주는 건 너무 약하고 그 외적 변화 있잖아요. 신체적 변화에 대해 치중한 것 같은데 민서는 어땠어요? 저도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 감정이 내가 이상해지나 내 성격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춘기를 겪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별로 시원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동성 친구한테 고백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말 나와 있더라고요. 동성 친구들끼리 되게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를 좋아한다고 약간 이성 관계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게도 된다고 이런 그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서가 친구한테 소개를 한다면 이 책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괜찮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찾아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발췌독이라고 하는데 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나요? 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따로 주인공이라든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만화 형식으로 답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누구예요? 캐릭터? 도윤이가 나 걔네들이 친구인가요? 아니면 사귀는 사이예요? 네, 친구. 친구라서 서로 얘기하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우선 사춘기가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몸에 있어서나 정신적으로? 민서의 삶에서 사춘기잖아요. 지금 원래 13살부터 보통 사춘기가 오잖아요. 12살이나 13살부터. 근데 민서의 옛날에 저학년 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 달라진 건 딱히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뭐 기분이나 이런 거 뭐 예전하고는 좀 느낌이나 생각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죠. 좀 키가 커진 거? 키가 커진 그런 양적인 변화밖에 없나요? 사춘기인데. 네. 뭐 마음이나 이런 거 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막 신나고 좋은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울적해진다거나 그런 건 그렇지는 없어요? 없어요. 외적인 변화하고 키가 커지고 2차 성징이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이성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없는데요 아직. 없어요? 네. 왜 없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남자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남자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옛날에는 여자였는데 남자로 변하는 거? 이것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네. 민서는 뭐 이렇게 일본 만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예전에도 그렇게 좋아했나요? 어렸을 때도?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뭐 정도나 취향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사춘기 변화라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막 되게 따뜻하고 아빠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차도남이 좋다거나 이것도 사춘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애가 있는 편도 아니어서 그럼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을 아니면 캐릭터를? 캐릭터랑 사람이랑 똑같이. 그럼 웹툰이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민서.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해요? 남성 상이라고 하죠. 그런 걸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죠? 저는 음. 그러니까 웹툰을 볼 때 남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좋아가지고 보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래서 그 최애를 만들지 않는 편이에요. 내용이 재밌으면 보는 편이고 음. 좀 그러니까 뭐 남자가 못생기든 잘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용과 구성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의 매력도도 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뭐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딱히 최애를 정해서 보는 타입이 아니어서. 최애를 내가 정해야지 이러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은 이거 너무 좋다. 여러 번 보고 싶어. 이런 선호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 민서가 좋아하는 약사의 혼잣말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은 어때요? 주인공 남자는 뭐 그냥 애니에서 계속 나올 법한 남자들. 완벽하고 차가운 남자. 그죠? 네. 민서는 이렇게 완벽하고 차가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그 사람이 허당끼가 있고 막 실수하고 막 이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막 그런 걸 볼 때 되게 크게 웃던데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그러면은 아직 이성상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성을 볼 때 내가 이걸 본다. 아니 이게 정말 싫다. 이거는 나의 부분이기도 해요. 나의 선호를 아직 잘 모르는군요. 아니면 민서가 읽었던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성격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남자 없어요? 나 이 사람 성격 좋아. 뭐 이런 거. 뭐 모아나의 마오이라든가. 누가 모아나의 마오이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선생님은. 그리고 그 엘리멘탈의 남자. 그 물 이름 뭐죠? 물한테 바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민서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럼 다음에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인 성격이 있다면 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네. 아니면 드라마 주인공 같은 거? 선생님 옛날에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되게 좀 직관적이고 여자의 마음을 되게 깨들어봐요. 깨들어보고 약간 좀 냉정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 자신 있죠? 나 자신의 남자 버전인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근데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여자한테 차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자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손을 내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되게 이해가 갔어요. 민서에게 사춘기란? 아니면 이 책은 어떤 의미예요? 사춘기는 뭐예요? 책은 몸의 변화. 몸의 변화. 어른이 되기 위한 몸의 변화.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사춘기는 제일 아련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련하다.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그게 봄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팔 수 없는 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막 낯설고 무섭고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정말 스윗하던 내 아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변해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안 겪으면 나중에 30살에 사춘기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10대에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 책을 한 줄 평으로 하자면 뭐예요? 사춘기 너에게 변화의 이야기. 너에게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민서가 사춘기에 대한 글을 좀 써주고 싶다면 뭐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정신학적으로 쓴다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가장 사춘기를 겪는 경우가 가장 큰 고민이 뭘까? 부모끼리 토크 안 되는 사람. 부모와 서로 대화가 단절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써주고 싶어요? 하긴 사춘기를 겪어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부모인데 부모랑 그걸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사춘기라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막말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되거나 그런 실수를 하거나 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아직 사춘기를 겪지 않는 걸 수도 있겠네요.
사춘기라는 게 사람이 다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사춘기라서 그래 하고 거기서 너무 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겪는 건데 누구는 사춘기를 좀 세게 겪고 누구는 겪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쌓은 부모와의 유대가 되게 단단하면 사춘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대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때 했던 그 불합리한 부모의 행동을 10대 아이가 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나 버리고 갔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힘과 매력을 가진 10대가 돼서 그거를 엄마한테 막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받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내 양육이 학교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좀 더 잘 키울 걸. 내 아이가 부끄럽다기보다는 내 양육 방식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잘할까 이런 생각했었고 두 번째 성적표는 사춘기. 사춘기를 세게 앓는다는 거는 어린 시절에 내 아이에게 내가 많이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사춘기를 좀 그네 타듯이 쉽게 슝슝 넘어가기를 바래요, 선생님은. 민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민서의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면? 뭐 잘 커가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돼. 그래. 그러면 다음 편에는 민서의 이상화된 성격의 남자를 얘기해 보도록 해요.